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오늘은 성격 시리즈 마지막 편으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 잘 실천하고 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편도 그렇지만 앞선 두 편, 지나치게 동조적인 내향적인 성격에 대한 영상도 모두 완화하려는 이유는 실천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생각을 전개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앞선 두 편의 용어 분류에 대해 빅5 성격 모형을 따랐는데 이 예민함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맥락에서 큰 혼동이 없습니다. 굳이 연관을 시키자면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에 좀 더 민감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일상적 예시들이 훨씬 더 잘 와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극도로 신경성이 낮은 사람인데 어디에서든지 머리만 대면 숙면을 취하며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밥을 잘 못 먹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는 일은 아예 없으며 스트레스 지수 또한 매우 낮고 매사에 아주 둔감합니다. 다들 그런 사람을 살면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여담으로 저는 아쉽게 그런 유전자를 많이 받지 못했지만 한편으로 그런 유전자를 많이 받았다면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드는 일이 어려웠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돌아와서 둔감한 사람의 일상적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뚝섬에 있는 야외 수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까지 맨발로 온 새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맨발로 들어갈 수 있나요? 저는 신발을 신고 들어갔음에도 뭔가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에 예민해지는데 진짜 대단한 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발로 다시 수영장에 들어갔을 테니 그 뒤로 다시는 안 갑니다. 이처럼 둔감한 사람의 예시를 들어보면 역으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환경에 민감하고 약간만 신경 쓰이는 게 있어도 집중하기 어려우며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 수준도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인이나 몸을 많이 쓰는 직업,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직업 등은 꿈도 못 꿀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예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것만으로 단점을 다 말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잠깐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신경성 레벨이 높은 사람이 감수성이 높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술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잠깐 단역 배우나 배우 지망생들을 친구로 사귀었는데 심한 경우 그들의 감수성에 맞춰 대화를 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꽤나 감성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감정 기복과 예민함을 마주하니 저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술 쪽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것을 아주 세심하게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에 유리합니다. 한음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직에 있어서도 헌신적이고 뛰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누구를 케어하는 직업 등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민하게 알아차리는 등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방에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든다고 해도 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지난 내향적인 성격 편에서처럼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사실 장점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스트레스나 감정 등에 예민하여 뭔가 꾸준히 하는 것에 분명한 단점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실천에 꽤나 취약한 것이죠. 채널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타고난 성격 유형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전략에 집중합니다. 예민한 성격을 바꾼 척 해서 이런저런 팁을 남발하는 것은 거의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민함을 타고난 사람이 둔감한 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강공원 화장실에 아무렇지 않게 맨발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훈련해도요. 따라서 예민한 사람들이 잘 실천하고 살기 위한 방안 첫 번째는 잘 관리하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민하게 태어난 분들은 왜 나만 이렇게 관리하고 살아야 하나 이따금씩 세상이 원망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런 감정을 일찍이 가져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일찍 깨닫고 허황된 이상을 좇지 않으며 얼른 적절한 전략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예민한 유형이지만 아주 좋은 환경에서 화초처럼 자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인이 되어서 처음 겪는 아주 작은 갈등이나 사건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데 이는 절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부유한 부모의 과잉보호하에 자랐고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아와서 예민한 사람들은 할 일을 실천할 때의 환경에도 예민할 것이기 때문에 환경 조성을 잘하고 자신이 예민해지는 패턴, 공간의 온도, 빛, 소음, 주변의 사람, 특정 음식이나 상황 등 어떤 것이든지 패턴을 잘 파악하여 피하거나 관리하며 살아야 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을 극복하는 방안 두 번째는 정말 경험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인데 바로 둔감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예민한 부분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민한 사람끼리 만나면 뭔가 활동을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절대 혼자 살지 않기를 추천드려 왔는데, 특히 같이 살 사람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제가 같이 사는 사람은 전반적으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특히 심리적으로 둔감해서 기분 나쁜 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런 측면이 전반적으로 예민한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제가 전반적으로 둔감해지는 훈련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집에 사는 두 명이 둘 다 예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올라갈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 중에는 그런 특성을 극도로 발현시켜서 먹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인스타 작가 중 한 명은 새벽에 인스타에 감성적인 글을 쓰고 충격적이지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불규칙적으로 살거나 예술가라는 걸 떠올렸을 때의 머릿속 이미지로 요상한 감정에 빠져서 멋대로 사는 짓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작곡가, 배우, 가수 등의 분야에서 무슨 엄청난 가난을 겪음에도 예술에만 몰입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인터넷 세상에는 넘치는데 대부분이 굴하거나 과장입니다. 이건 정말 확실합니다. 더불어 예민함이 감수성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에 몰입할 경우 체계적인 자산관리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약해질 걸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동조적인, 내향적인,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제언을 3편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저는 타고난 것에 대해 받아들이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 집중하자는 주의입니다. 개선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은 거의 바꿀 수 없음을 말하며 팁과 비법을 남발하는 자칭 심리학 채널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함이 그 본질이고 심지어 행복과 성취, 실천에 더 유리한 성격 기질이 꽤나 뚜렷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을 상상으로 줄 세우며 원망하기에는 인생의 각종 문제와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안 좋은 습관에 의해 타고난 기질보다 더 심해졌다면 개선을 위한 훈련들이 절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훈련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는 자기주장 훈련이고 그것이 정말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모든 것은 실천을 잘해나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마음 고쳐먹기 콘텐츠에 속지 않고 진짜 실천하는 법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시고 알림 받아보세요.